얘기했던 2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문제 26번 만약에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문제 26번을 풉니다. 예, 연습문제 26번 보세요. 26번을 보시고 그건 큰 건 아는데 좀 크게 조절해서 26번을 풀어보세요. 자, 열심히 하나 쭉 순시 26번. 제일 봤어? 봤어? 그러다 안 왔길래 그거 공부하느라고 26번. 넌 봤어? 그거 다 봤구나.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지난 모의고사 있었잖아요. 응? 모의고사. 내가 출제한 게 아니고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이라는 대학 문제야. 2025년 의대 문제, 의대 자치의과대학이라는 의대 문제야. 문제 수준은 일반적으로 개요나 이런 데서 나는 20점짜리보다는 좀 수준 좀 낮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크게 아니라 벅찬 문제들이에요. 네? 의대, 자치의대 일본에서 사립대학 중에 랭킹 4, 5위 하는 대학이야. 근데 자치의대는 출제 형식이 뭐냐면 약 18문제에서 19문제를 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전 과정에 걸쳐서 내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자치의과 대학이 높은 이유가 일본 대학 의대 중에서 제일 먼저 봐요. 많은 의대 지원자들이 거의 거기를 모의고사 보듯이 지원을 합니다. 대학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좋으느냐? 학비가 싸요. 그치? 4대지만 거의 그 공립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요.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높진 않을 거예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잘 봤더라고요. 잘 봤어요. 그래서 1등이 90점은 안 된 거예요. 네가 1등인 것 같고, 유민이가 2등을 한 것 같고, 유민이 잘 봤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점수가 좀 쭉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는 자치의과 대학이에요. 자치의과 대학. 어려운 대학이고 점수를 얻기가 쉽지 않았던 대학이면 틀림없다. 그 대학 입시에서 80점 이상이면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엑설런트하다. 의대나 그 다음에 치대, 수의대 제 최상위권을 보이는 지장은 없다. 그래서 의대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고3까지 전부 다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냈다. 이런 얘기야. 풀이 다 채점한 거는 필요한 사람 줄 테니까. 그리고 안 본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모의고사를 봐야죠. 그러니까 자치의과 대학 가장 최근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26번을 볼게요. 이제 26번은 이제 알파가 주어져 있어요. 알파가 평면이야. 평면 식을 보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2g 마이너스 15는 여기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이라는 건 직선이네요. 직선이 있으면 x 마이너스 이것도 처음 벡터 할 때 하긴 했어요. y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z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1번이에요. 1번만 알면 나머지는 이렇게 2번으로 가야 돼. 알파의 정사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좋은 문제예요. 얘는 1번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암골에 있는 대학의 문제예요. 그렇죠? 고대에 나왔던 고려대학교 문제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고려대학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대학 있잖아요. 그 문제가 그 일본 대학 입시 수준보다 높다. 굉장히 좋은 거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꽂힌다는 거예요. 직선이 꽂힌다요. 그랬을 때 정사형이 뭐냐면 그림자야, 그림자. 정사형을 그림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빛을 쬐리면 여기 이렇게 뭐가 생기냐면 직선이 생긴단 말이야. 그림자니까. 여기에서 빛을 쪼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빛을 쪼이면 그렇죠? 직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림자. 이 직선의 그림자 이렇게 있으면 이걸 그림자 밑에 직선으로 생긴단 말이야. 요놈의 방정식을 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평면 알파에 대해서 1, 2, 3과 대칭인 점의 좌표를 뭐하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1, 2, 3이 뭐냐면 이제 자 문제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점이 이 위에 있는 거야. 점이 얼마냐면 1, 2, 3이라고 그랬으니까 x와 요게 x1 요게 그 다음에 요게 y의 1 요게 뭐가 돼요? z1이니까 지나는 점이 1, 2, 3 1, 2, 3 직선 위에 점이 된다. 응? 이게 뭐가 되냐면 요거에 뭐가 돼요? 요거에 어디였어? 알파에 대한 요거에 뭐가 대칭점을 봐라. 여기다 이렇게 선을 내리면 이렇게 수선이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오게 되면 요게 대칭점이 되겠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 점을 뭐라고 했어요? 점 A라고 했는데 얘를 A라고 하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 A-를 봐라. 이제 이런 뜻이야.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가 이제 세 번째. 여기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얘는 쉬워. 얘는 3번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가 되냐면 1번과 2번이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문제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오케이 평면 L과 이거 직선의 방정식 요거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그러면 되겠니? 자 그러면 자 뭐가 되냐면 정사형 얘 뭐야? 직선이야 직선. 네 뭐가 되냐면 방정식을 구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니들이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직선이네? 정사형이 직선이네? 빨간색 직선이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한 점과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이니까. 자, 첫 번째 한 점과 뭐냐면 방향 벡터 또는 뭐가 돼요?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잖아요. 한 점이 주어지면 방향 벡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 자체 내에서 x-x1분 x-x1에서 자체 내에서 방향 벡터가 나타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건 하나씩 찾아야죠. 오케이. 한 점은 됐어. 한 점. 얘는 오케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얘는 오케이. 요거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한 점이 우리가 얘는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왜? 이 한 점 여기서 오케이. 아이씨 얘는 뭐라고 할까? 오케이. 한 점 얘를 자 점을 잡아주세요. 얘를 B라고 하죠. B. 한 점 얘는 B. 얘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했던 거 얘는 직선과 평면에 뭐가 돼요? 교점.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계속해서 나올 거야. 계속해서. 자, 구할게. 구하면 x-1은 2분의 y-1은 -1에 z-3 얼마? k. 뭐라 그랬어요? 직선의 무수히 많은 점 직선의 무수히 많은 점 k. x는 k 플러스 y는 2k 플러스 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얼마? 3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세요. k 값이 얼마니? 저기다 넣는단 말이야. 되니까는 답을 보고 하고 싶은데 답을 지금 안 펴왔네. 돼 있고 2k 플러스 2 그 다음에 2에 뭐가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3 마이너스 15 K K 값을
답을 볼까? 이게 답이 얼마니? 그래서 저 B가 얼마야? B가 교점이 그래서 문제 20. 마이너스 3. 이제 26이구나. 몇 번? 얼마? 7, 14, 마이너스 3. 이렇게 할게요. 7, 14,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K 값 나오면 B는 7, 얼마? 14, 1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온다. 우와! 오 마이 갓. 예스! 오케이. 한 점이 나왔어. I am very happy. 오케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 방향 벡터가 있으면 좋겠고. 방향 벡터를 못 찾으면 한 점을 더 찾아야 돼요. 이거 외우세요, 이거. 이 문제 외워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돼? 방향 벡터를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아야 돼, 방향 벡터를. 식이 모자라서. 방향 못 찾아요. 왜냐하면 방향 벡터는 얘하고 평행해야 되거든요. A, B, C라고 놓고 수직인 걸 우리가 잡아준다고 해도 식이 모자라요.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D는 못 구해. 뭐가 되냐면 한 점을 뭐 한다? 더 찾는다. 이렇게. 쉽게 강의하기 위해서 일일이 자세하게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한 점을 더 찾는다는 얘기. 한 점을 더 찾는다고 했을 때 어디를 찾느냐? H, 여기 H랑 H를 찾는 거야. H를. 오케이? H를 찾는 거야. 이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예요. 어떻게 찾느냐? AH. 자, A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알죠? 이 직선이죠? 자,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법선의 벡터가 AH의 뭐가 돼요? 방향 벡터가 돼요. 평행. 여기에 있는 무슨 얘기냐면 법선의 벡터 H가 얼마냐면 112예요. 112. 얘가 이 평면의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니까 AH에 얘가 무슨 벡터가 된다? 방향 벡터가 되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니? 응? 자, 그래서 봅시다. 자, H를 구하는데, 자, 직선 AH를 구하자. 직선 AH. 자, 한 점은 얼마가 되냐? 얘가 1, 2, 3을 지나니까 한 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직선이니까 방향 벡터가 얼마가 되냐면 1, 1, 2가 되는데 여기에 바로 뭐가 돼요? 평면의 법선 벡터가 직선 AH의 무슨 벡터가 되니?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 끝날 거예요. 자, 그러면 직선 AH의 방정식은 오케이. 1분의 얼마가 되니? x 마이너스 2분의 야씨 이가 아니고 1이지 자식아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되고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얼마야? 2분의 z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얘를 또 뭐라고 놔요? k라고 놨으니까 얘를 뭐라고 놓을까? t 집어넣으면 h가 나오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나오고 요즘은 얘하고 얘의 뭐가 돼? 중점이죠. 얘가 나오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3번은 왜 냈나 모르겠어. 3주인데 어쨌든 자, x는 t 플러스 y는 t 플러스 z는 얼마야? 2t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또 저기다 넣으세요. 저기다 넣는 거야. 그럼 얘는 t 플러스 y가
t 플러스 2 더하기 그게 2t 플러스 3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15의 꼴 제곱. 구하면 돼요. h가 얼마나 h는 어떻게 풀었는지 알지 모르겠다. 얼마니? 그봐 2,3 어? h가 2,3 2,3,5 5에 5? 자 그러므로 직선의 방정식은 얘하고 뭐하고 b하고의 뭐가 돼? b 어디? 얘하고의 뭐가 돼?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얼마가 돼? 7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얘를 x2를 x1에다 놓으면 7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4 마이너스 3에 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분의 z 마이너스 이렇게 하겠죠.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되겠니? 또 됐지 뭐 중점이 나와 있으니 F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산수고 얘가 아주 중요한 형태가 되겠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필요 없다기보다는 이제 완벽한 핵심이 되는 게 아닌 거는 이제 빼고 1번적으로 갈 텐데 하나만 더 하고 1번적으로 갈게요. 딱 하나. 9가 가끔가다 나와요. 9. 거의 안 나오는데 100문제 중에 하나 나오는데 딱 하나만 일단 좀 알아두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몇 번이냐면 15번 필수에서 15번 15번 하나 봅시다. 15번 하나에 출제되는 유형이 다 있어요. 필수에서 15번으로 다시 갑시다. 그리고 이제 1번쯤 넘어가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비교하는 연습을 할 텐데 자, 필수에서 15번 좋아요. 문제문서도 좋아요. 별표 이거 하나로 부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더 이제 더해갈 거야. 이거 하나는 일단 알아. 여러 개 해봐야 다 모르서 공부 다 안 하고 있지. 딱 알아야 될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별표가 5개다 이런 얘기야. 이게 포인트가 되는 문제야. 문제를 한번 보세요. 지우는 동안 또 문제를 보시고 자 이제 1번 거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세 개가 또 있어요.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자, 문제를 잘 보고 자, 9에 9의 방정식이 있고 그 위의 점에서의 저평면의 뭐를 구하라 방정식을 뭐하라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요. 요거 하나 잘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이거랑 이제 풀게요. 아 식을 써놓고 자 위의 점에서의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 되는데 하나는 x 마이너스 1죠. y 마이너스 15에 은 이제 부죠. 원이 아니고 부야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부의 중심이 2, 1 마이너스고 r이 얼마 루트 얼마 14 이렇게 하겠죠. 자, 9가 있고 이렇게 자, 9 위에 점이니까 3,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을 하면 이걸 만족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3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이 9 위에 점인 건 확실해요. 오케이? 되겠니? 문제의 뜻이 뭐냐면 이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라 9가 이렇게 있어. 아씨, 그걸 잘 그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평면이 와서 이렇게 9에 접한다는 거예요.
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의 구라고 봅시다. 이렇게 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이 생기겠죠? 위에 들어가니까 구가 이해가? 어? 이렇게 평면으로 접이 생겨.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접점, 여기 이렇게 접점 생겼다는 거예요. 접점. 구의 점에서의 접평면, 구의 점에서의 점이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 얼마가 되냐면 3하고 마이너스 요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줄 거예요. 평면.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뭐가 주어져 있어요? 한 점이 주어져 있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오케이. 평면이야 평면. 평면을 나타내려면 한 점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선. 뭐가 있어야 돼? 법선.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자,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평면의 방정식을 개념을 확장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접선이 미끄러지지. 원이 아니고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에서 선을 그으면 뭐가 돼? 수직이 됐다. 원의 중심에서. 마찬가지로 구의 중심에서 오케이? 접점이야 접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서 쭉 가면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되게 돼 있어요. C라고 하고 여기가 얼마니? 2, 1, 마이너스. 얘가 뭐가 되게 돼 있다? 수직이 되게 돼 있어요. 수직. 이렇게 접선에다 선을 그으면 수직. 접점에다 선을 그으면 CH가 이 평면에 대해서 뭐가 된다? CA가 수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무슨 선이 필요하니? 법선이 필요하다. 법선이 아니라 법선 벡터죠, 벡터. 법선 벡터 H가 있는 데가 벡터 CA는 C. 수직이 되게 돼 있어요, CA.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오케이? 그럼 뭐가 되냐면 얘는 OA-OC 이렇게 되겠죠. 전부 들어가니까. OA에서 OC를 OA에서 OC를 빼니까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얼마 2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얘를 빼버려. 1 오케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지.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법선의 벡터니까 1 곱하기 x 마이너스 마이너스 y 플러스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되냐면 자 플러스 2에 z 플러스 1은 얼마니? 이게 답이야. 되겠니? 간단히로 낸 것 같고 자 평면 알파의 평행하고 구의 접하는 베타의 방정식파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됐죠, 쟤는? 그치? 두 개를 해서 알아두면 좋겠는데,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구가 있어요. 구야, 구. 이렇게. 입체감을 주기 위해 이렇게 이제 구가 됐어요. 이렇게. 되겠니?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뭔가 어떤 게 이렇게 해서 평면에 이렇게 뭐가 접하고 있대.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접하고 있대. 되겠니? 응? 오케이? 네? 접하고 있대요. 여기에 평행하고 이 구에 접하는 베타. 요걸 베타라고 하죠. 여기에 또 이렇게 평면이 하나 이렇게 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평면하고 요 평면이 서로 뭐 한다? 평행이에요. 이 베타라고 얘를 알파라고 하자. 평면 알파의 평행 구에 접한 평면 베타. 이렇게 있다는 건데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이래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여기에도 이렇게 법선의 베타가 있고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법선의 베타가 있어요. 얘는 서로 같겠죠.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니까. 얘가 평행이라는 건 뭐가 같다? 법선 베타가 어떻다? 같다. 얘가 얼마냐면 얘가 어디 갔어? 얘가 3x 평면의 방정식이 플러스 2y
Z 거 얼마? 1이래요. 법선의 벡터가 얼마냐 하면 3, 2 얼마니? 1이라는 얘기야. 여기에 법선의 벡터가 얼마니? 3, 2 얼마? 1이라는 얘기 아니야. 오케이? 응?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놈의 평면의 방정식은 법선이 3x 얼마가 돼? 2y 플러스 z는 같죠. 법선의 벡터가 3, 2, 1이 되니까 뭐만 다르다? k만 다르다. 응? 오케이? 되겠니? 이해가요? k를 구해야 돼, k를.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했던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나올 때, 접선이 나올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기에 이제 기울기 m을 구할 때 이 길이가 뭐 반지름하고 어떻다? 같다,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쓰듯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중심이 얼마였냐 아까? 2 1 마이너스 3에서 이 직선까지의 이 길이가 얘가 얼마야? 루트 얼마니? 14가 된다로부터 k값을 구하는 거야. 이해가니? 평면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지.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3의 제곱에 2의 제곱에 1의 제곱에 얼마가 돼? 절대값 2 곱하기 3 ax 그 다음에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k 얘가 루트 얼마? 14가 된다. 되겠니? 평면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 똑같아. 이 14가 돼서 k값 구하면 돼요. 되겠니? 가나요? 15번을 꼭 알아둬야 되겠다. 되겠나? K값이 두 개야. 왜냐하면 위로 하나 생겨 밑에 생기니까 두 개 나와야죠. 여기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개. 근데 절대값이니까 K값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지. 이해가요? That's okay? That's okay? That's 4K? 3K? 재미없죠? 1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정도를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1번 책으로 우리가 이제 부각을 하게 되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집어넣게요. 네? 이거 두 번이나 강의했기 때문에 더는 안 하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한 거예요. 핵심이 되는 것만 꼭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좋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나눠요. 오케이. 대신도 나가면 좋지 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준 1번 교재로 넘어갑니다. 1번 거로 넘어가시죠. 1번 책 오늘 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오케이. 여태까지 우리가 정석으로도 했고 1번 책으로도 몇 번 했어요. 1번 책으로도 한 4, 50문제 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정리야. 그리고 내가 톡에 올렸던 것처럼 1번 대학입시 문제에서 사립대 건 사라고 그랬죠? 오다 다 냈어요? 인터넷으로 오다 하는 건 한 일주일 걸린댔죠? 아직 안 왔죠? 책. 내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나도 아직 안 왔네. 이따 가르쳐 줄게요. 그거를 이제 8월 초부터 이제 나가는 거야. 이제 100타부터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기출문제집으로 또 쭉 나가고 그다음 미적분 끝나면 미적분은 바로 기출문제로 가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의대 그러니까 아니 요 시간에는 미적분 문제는 그냥 바로 기출문제집으로 쭉 갑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월수 오늘부터 이제 수학3 또 해요. 수학3 월수 3시간씩 하던 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월요일 3시간 하던 거 월수에 2시간씩 바꿨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럽에 갔다 오느라고 2번을 못해서 6시간 보충을 해야 돼. 3시간, 일주일에 3시간이었던 거 일주일에 4시간을 늘려서 6주를 하면 보충이 끝나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수강료 받는 건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해. 이게 바꿨다 이런 얘기야. 지금 어디로 하고 있냐? 지금 미국은 들어왔죠. 미분. 네? 미분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이제 1페이지를 보세요. 오늘 준거 1페이지. 자, 꼭 이제 공반도의 방정식이 아니래도 예전에 했던 것들 중에 중요한 문제는 내가 넣긴 했어요. 넣긴 했는데 자, 봅시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세 점의 주어진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게 50%. 그거를 못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못 푸는 것들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걸로 풀어야 돼요. 오늘 선생님이 정석에서 정리한 거하고 1번 대항식 문제에서 한 10문제만 완벽하게 나 같으면 10번씩 풀리죠. 딱 외워놓으면 기출문제 거의 다 풀려요. 진짜로. 이걸 못해서 기출문제가 어렵고 못하는 거예요. 딱 한 10문제 정도? 그러면 거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다 풀려요. 다. 자, 그러면 뭐냐? 자, 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뭐냐면 세 번째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1, 2는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보면 1, 2, 3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1, 2는 평면에 대한 얘기. 평면. 몇 번? 3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3번도 다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여기에 별표 요 두 개의 별표 요거 두 개 갖고 다 해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것만 요거 가지고 다 한다.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뒤에서 한 10문제 정도 뭐 그거 아닌 것도 있긴 한데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걸 하는데 이것도 했던 거긴 한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평면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평면.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고. 옛날에 뭐가 되냐면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으로부터 평면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평면의 결정 조건이 뭐예요?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어떻게 같은 평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존재하면 걔는 평면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B 라는 점이 있고 여기 C라는 점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 즉 세 점이 평면을 결정해요. 동일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이 평면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얘는 평면이에요. 자,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 A, B, C가 존재한다. 한 평면 안에. 그럼 얘는 평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얘를 이용해서 이제 벡터를 표현을 하겠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예전에는 했던 거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 그다음에 책에 있는 대로 설명하려고 그대로 한번 그려봤어요. A가 이렇게 있다. 똑같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평면에. 그럼 평면의 결정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오케이? 일직선에 있지 않아야 되죠.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으면 A, B, C가 직선이 되니까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 오케이? 그래서 평면이 된다. 얘를 이제 우리가 나타낼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나타내요. 벡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벡터 이렇게 CA를 정의하고 벡터 CB를 정의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을 나타내겠다. 오케이? 자, 얘는 이제 우리가 하지 않은 평면의 방정식을 푸는 거야. 1번에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세 점은 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점이잖아요. 그럼 이 세 점을 제외한 평면의 점이 어때? 무수히 어떨까요? 무수히 많잖아. 이미의 점을 나타내는 게 그게 벡터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평면의 방정식도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라고 나타낼 때 여기 있는 x, y, z가 평면 위에 이미의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니? 응?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 이 xy가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을 나타내는 거야. 걔를 x, y, z로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벡터 여기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성분이 전부 다 몇 개니? 3개야. x1, y1, z1, x2, y2, z. x3, y3, z3 겹쳐. 오케이?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얘를 평면으로 나타낼 때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오케이. 임의의 뭐? 평면 위에 이렇게 하자.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게 벡터 방정식. 왜? 임의의 점이 x, y, g. 오케이? P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어디에든지 올 수 있어요. 걔를 표현하자. 그랬을 때 그 점이 무수히 많지만 걔를 P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있는 점 P를 하나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 P는 뭐라고? 평면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을 그냥 대표할 뿐이야. P는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림이 좀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조금 더 위에다 이렇게 표현하자. 이 벡터 P를 나타내면 되는 거야. 뭘로? 벡터 CA와 벡터 CB로 벡터 P를 나타내면 돼. 그치? 이해가니? 자, 그래서 임의의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P. 오케이? 임의의 점. 저 임의의 점이란 말에는 X, Y, G가 포함이 돼 있죠. 3처럼 되니까. 되겠니?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C를 기준으로 나타내요. 벡터 CP. 어렵지 않아요. 벡터 CP. 자, 벡터 CP는 뭘로 나타낸다? CA와 뭐 CB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 덮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봐요. 그럼 벡터 CP는 뭐니? 요 벡터의 뭐가 돼? 합이죠. 오케이?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요 놈, 얘네를 B 다시라고 하고 얘를 A 다시라고 하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CA 다시 CB 다시라고 놓은 거야. 얘는 뭐가 되냐면 벡터 CA 더하기 벡터 CB다. 이거 맞아요? 오케이? 이 CA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얘가 이쪽으로 사방으로 다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결론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므로 벡터 CP는 S의 벡터 CA 그리고 T의 벡터 CB 이게 중요한 거야. 간단한 거야. 너무나 간단한 거야. 왜? 이 P가 옮겨 다니니까 우리는 CA와 CB의 실수배로 얼마든지 얘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S하고 T는 뭐니? 실수. 오케이? 자, 지금 이 경우는 뭐가 돼요? 여기 봐봐.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얘가 양수고 얘도 뭐가 돼? 양수인 경우야. 근데 P가 여기 있을 때가 있어. P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건 쓰지 마세요. 설명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얘가 뭐가 되냐면 일로 이렇게 와야 되고 얘가 여기 이렇게 와야 돼. 그러면 뭐가 돼? S가 이 경우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서 밑으로 오니까. 그 요거는 뭐가 돼? A보다 작아지는 S가 뭐가 돼? 1보다 어떻게 돼? 작아야 되겠죠. T가 음수가 돼야 되겠지. 얘가 여기 오든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요거는 지난번 처음에 선생님이 벡터 나갈 때 안 했어요. 왜? 여기까지 요구하지 않겠다. 그때 분명히 두 번째 갈 때 1번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아까 방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완벽하게 해두고 완벽하게 된 다음에 이걸 추가시켜라.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이거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 자, 차이점을 얘기해. 얘는
자, 우리는 벡터는 뭐냐면 항상 뭐가 돼? 여기에는 시점을 뭘로 잡은 거니? 시점 C로 잡았죠.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시점을 같은 평면에서 잡아준 거야. 같은 평면에서. 얘를 A, B로 잡아도 되죠. B로. 그치? 어느 걸로 잡아도 되는 거야. 같은 평면에서 뭐가 되니? 잡아준 거야. 그래서 얘는 이 네 개의 점이 전부 다 어때요? 같은 평면에 있는 표현이 된 거야.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두 번째 거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시점이 동일평면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거야. 원점이 될 수도 있고. 얘는 시점이 뭐가 되냐면 얘는 시점이 평면 어디? 밖에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 가지고 해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되겠니? 그러면 우리는 벡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벡터 OA가 있고 벡터 OC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벡터 OA가 있고 이렇게 해서 벡터 OB가 있고 벡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OP가 있을 수 있어요. 되겠니? 이해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이 경우도 여기서부터 뭐 하면 돼요? 유도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벡터 CP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의 벡터 CA 플러스 T의 벡터 CB 맞죠? 그렇지? 여기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건데 시점을 얘는 뭐라고 놨어? C라고 놓은 거고 얘는 시점을 뭐라고 놨어? O라고 나온 것 때문에 이걸 바꾸면 돼요. 그냥 천천히 OP 마이너스 벡터 OC 오케이? 시점만 바꿔주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죠. S에 뭐가 돼? OA 마이너스 OC 플러스 T에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C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봐봐. 결론만 외워도 되는데 벡터 OB 다 쓰잖아. 이렇게 있으면 벡터 OB 뭐가 돼요? 마이너스 벡터 OC 벡터 OA 마이너스 S의 벡터 OC T의 벡터 OB 마이너스 T의 벡터 OC 이렇게 돼요.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S의 벡터 OA 플러스 T의 벡터 OP 그리고 또한 마이너스 S 마이너스 T의 벡터고 OC OC가 넘어가요. P가 타겟이야. 의미에서 P가 벡터 OP는 S의 벡터 OA 플러스 T의 벡터 OB 플러스 얼마냐 1 마이너스 S 마이너스 T의 벡터 OC 이렇게 나와. 되겠니? 자, 그랬을 때 봐. 오케이. 여기서 빨간색으로 써보였네.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이렇게 나면, 벡터 OP는 S의 벡터 OA, S의 벡터 OP가 S, T. U라고 놓을게, U. 벡터 OC 이렇게 놓자 말이야. 즉, 얘를 U라고 놓겠다. 즉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귀찮잖아요 쓰기가. 그래서 1 마이너스 T는 얼마? 6.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S 플러스 T 플러스 U는 얼마니? 1이다. 이렇게 나와요.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결론적으로. 근데 왜 그런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되겠네? 얘가 우리는 뭐를 쓰냐면 평면이 존재한다는 건 요거 하나 실수 즉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나타낼 때 세 개의 벡터를 나타낼 때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중요한 게
얘하고 얘를 하기 전에 얘는 동일평면상에 있는 한 점을 시점으로 잡는다. 얘는 시점이 어디? 평면 밖에 있는 원점을 우리가 잡았다. 알겠어? 오케이? 되겠니?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근데 얘는 결국은 저기서 나온 거죠. 저기서 나올 때 시점만 잡아준다. 이해갑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되겠니? 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 구하고 그럴 때 이제 이게 쓰인다.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쓰도록. 오케이?